둥근 형태가 인상적인 이 레버너칩의 이름은 엑소디스크입니다. 지름 12cm 남짓한 작은 장치가 암을 진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그 원리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윤경 교수 연구팀은 나노소포체라는 생체 물질을 분석하면 각종 질병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해 나노소포체를 효과적으로 채집하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그 장치가 바로 엑소디스크입니다. 나노소포체를 뜻하는 엑소점의 엑소와 레버너 디스크의 디스크를 결합시킨 이름이죠. 이 장치는 소변과 같은 액체 시료를 활용해 나노소포체를 분리 검출하는데요. 연구진은 엑소디스크로 방광암 환자의 소변에서 나노소포체를 검출해내며 소변으로 방광암을 진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암을 진단하는 표준 방법은 조직 검사입니다. 몸에서 조직의 일부분을 떼내어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정확도는 높지만 내시경이나 바늘과 같은 도구를 인체에 주입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크고 통증이 수반됩니다. 또 다른 암 진단 방법으로는 CT와 MRI 검사가 있는데요. 이 또한 조영제의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비용이 비싸고 암을 초기에 발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엑소디스크를 활용한 체외 진단은 소변을 시료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 기기로 암세포의 흔적을 담고 있는 나노소포체를 분리해 그 속에 깃든 질병 정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엑소디스크에서 분리되는 핵심 물질, 나노소포체란 무엇일까요? 세포 활동을 통해 나오는 아주 작은 크기의 생체 물질, 나노소포체. 이 물질은 체액을 타고 몸 안을 돌며 자신이 다니는 길목에 생기는 질환 정보를 포함한 생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변 속에 있는 나노소포체를 분석하면 소변이 생성, 이동하는 곳에 발생하는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과 같은 질병의 정보를 알 수 있죠. 엑소디스크에 소변을 넣고 원심력을 이용해 분리하면 큰 잔해물이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미세관을 통해 시료가 이동하는 동안 나노소포체가 농축되는데요. 원심력을 이용해 나노소포체를 분리하는 방법은 예전부터 사용해왔지만 초고속 원심 분리법을 활용해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죠. 하지만 엑소디스크는 특별한 장치로 그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유레카! 친환경 이동수단 자전거. 소장용 자전거 붐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에서 내놓은 공유 자전거의 인기도 대단했습니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전기 자전거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공유 자전거도 전기 자전거로 교체되는 추세입니다. 얼마 전 미래형 이동수단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이곳에서도 전기 자전거가 인기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끈 것은 바로 독특한 모양의 거치대와 그 거치대에 놓인 전기 자전거였는데요. 이건 어떻게 무선으로 하는 거예요?
무선이네. 대박. 이거 아이디어 대박이다. 배터리 연결부에 전선을 연결하던 기존의 전기 자전거와 달리 거치대에 설치된 무선 충전 패드에 맞춰 자전거를 놓아두면 충전이 됩니다.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요즘에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무선 패드 위에다가 올리면 충전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 저희 무선 충전 시스템 자전거도 이 패드를 통해서 충전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장 방식으로 지금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 무선 충전 방식은 자기유도 방식과 자기공명 방식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전기 에너지가 고주파 전원을 거쳐 고주파 자기장으로 2번 변환되고 이후 수신 패드를 통해 배터리로 전송되는 것이죠. 무선 충전이지만 충전 효율은 90%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또 기존 자전거에 모터가 달린 앞바퀴와 도난 방지 배터리 장치를 부착하면 충전이 가능해서 공공자전거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무선 충전되는 자전거는 좀 처음 봤는데 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공공 시스템이나 그 설비로 들어가면 굉장히 시민들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가 기대되는 자전거입니다. 앞으로 뭐 이렇게 발전이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동수단 중 전기자전거의 무선 충전 기술이 가장 빠르게 상용화 되고 있는데요. 일상에선 이미 상용화된 에너지 무선 전송 기술 덕에 편리하게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레카! 유리를 다듬는 작업은 선행로에 준비된 생유리 조각을 달궈진 블로우 파이프 끝에 묻히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리의 색을 결정하는 제품화된 생유리인데요. 이를 일정 상태로 예열 보관해 두는 거죠. 생유리 위로 1200도씨의 용해로에 녹인 액체 상태의 투명 유리를 말아 씌운 뒤 모양을 잡아냅니다. 용해로에 유리가루를 달구면 끈적이는 꿀처럼 유리는 흘러내리는 액체 상태가 되는데요. 말랑한 유리를 돌돌 말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지는 거죠. 유동성이 있는 고온의 유리는 굴려가며 모양을 만듭니다. 겹겹의 젖은 신문지를 이용해 손의 감각을 느끼며 작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유리의 기본 형태를 잡죠. 그리고 입으로 불어 공기를 주입하는데요. 유리의 모양을 다듬을 때 파이프를 360도로 계속 회전시켜줘야 유리가 한 방향으로 쏠려 모양이 변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칫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죠.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하루까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섬세한 작업입니다.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아마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뭐 해도 타이밍 놓치면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가기 늦어지거나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아예 깨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할 장식 작업은 파트너와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유리는 실온에서 성형할 때 금방 굳기 때문에 끝없는 제가열을 통해 그 모양을 정교하게 잡아나가야 하는데요. 유리 전체의 온도를 균일하게 맞춰야 균열을 막을 수 있죠. 몸통 부위와 받침을 결합하며 점점 모습을 갖춰나가는 유리잔. 받침은 물을 이용한 온도차를 이용 간단히 절단해줍니다. 절단한 받침은 입구를 벌려 넓게 펴주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다른 분야에서 테크니컬한 설비가 늘어가는 동안에도 유리를 다루는 기초적인 기술은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이죠. 이제 유리잔의 입구를 만들어줄 차례. 용해로에서 다시 닳은 유리를 굴리며 입구를 벌려주면 긴 파이프 끝에서 아름다운 유리잔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유리는 이처럼 유연함과 단단함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오랜 시간 신비롭고 매력적인 소재로 사랑받아왔죠.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안날이선 1200도씨의 파이프와 싸운 인내의 과정에 끝이 보입니다. 파이프에서 뗀 유리잔은 선행로로 이동해 천천히 온도를 낮춰줘야 합니다. 온도차가 갑자기 떨어지면 공든탑이 무너지는 셈. 500도씨의 가마에서 14시간가량 천천히 식혀줘야만 완벽한 하나의 유리 작품이 탄생합니다. 유레카! 도로 자체가 에너지를 생산, 공급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기술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명 솔라로드로 불리는 도로로 태양광 지별판을 도로에 설치한 것인데요. 독일이나 중국 등에서는 주차장, 고속도로 등에 시범 설치하여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 2대가 서 있을 정도의 도로에서 하루에 얻는 태양광 에너지는 대략 한 가구의 하루 사용량 정도라는데요. 이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덧붙여 변환된 전기 에너지를 전기 자동차에 바로 공급한다면 어떨까요? 즉, 자가발전 도로를 통한 무선 에너지 전송 기술이 완성된다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유레카! 특수 유리 전문 제조업체. 이곳에선 유리는 깨지기 쉽다는 편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태블릿 PC, 텔레비전 등에 사용하는 화학 강화 유리를 제조하고 있죠. 그럼 유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 강해지는 걸까요? 유리의 응력을 높이기 위해선 열 강화나 화학 강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곳에는 얇고 강도 높은 유리를 만들기 위해 화학 강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유리를 용도에 맞게 자르는 1차 공정을 거치는데요. 강화 유리가 된 후에는 유리의 절단이 힘들기 때문이죠. 용도에 맞게 상향한 유리는 정밀 가공 전 송진과 파라핀을 이용한 왁스 처리에 들어갑니다. 유리 원판을 접합시켜 미세한 정밀 절삭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죠. 왁스 처리로 고정한 유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0.1mm 이내로 정밀하게 깎아내는데요. 기초 몸단장을 끝내고 강화액에 들어가는 유리. 유리의 강도를 저하하는 나트륨을 칼륨으로 교환. 표면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함이죠. 두께에 따라 1시간에서 6시간 동안 화학 강화를 거친 유리는 서서히 식혀 접합 물질과 강화액을 제거하는 세척 공정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최고의 탄성과 강도를 가진 강화 유리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열 강화와 달리 유리의 구성 성분을 바꾸는 화학 강화 유리. 그럼 이런 이온 치환이 유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응력이란 재료에 힘을 가했을 때 재료 내에 생기는 저항력을 뜻합니다. 입자가 큰 칼륨이 들어가면
유리 표면에 압축 응력이 형성돼 5배 이상 높은 강도를 갖게 되죠. 그 강도를 비교해 보기 위해 500g의 쇠구슬을 떨어뜨려 보기로 합니다. 일반 유리의 경우 산산조각이 납니다. 강화 유리의 경우 망치로 내려치는 수준의 힘을 가진 500g의 쇠구슬을 끝까지 견뎌냅니다. 특수 유리는 우리 생활 전반에서 활약합니다. 렌즈, 프리즘, 돔형의 윈도우뿐 아니라 55인치의 디스플레이까지 안 쓰이는 곳을 찾기가 더 힘들죠. 적외선 영역에서 물체를 식별하는 열화상 카메라에 사용되는 렌즈부터 인체에 전류를 흘려보내 체지방과 심박동을 측정하는 스마트 체중계와 터치스크린 강화 유리, 세상에서 가장 얇은 휴대폰 액정 보호 유리까지 특수 유리는 현대 기술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 보이고 있습니다. 유레카! 서울의 한 사무실. 여느 곳과 다름없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업무에 필요한 전자제품의 전원을 켜는 직원. 노트북을 켜고 스마트폰을 충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충전기선 대신 뭔가를 꽂아넣고는 내려놓습니다. 스탠드와 가습기도 전원이 연결되지 않았는데요. 스마트폰 충전이 시작됩니다. 스탠드에도 불이 들어오고 가습기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데요. 전자기기 옆에 놓인 마우스패드가 무선 에너지를 전송하는 플랫폼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주파수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파수를 전력으로 변환시키는 연구는 꾸준히 연구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에너지 양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왑서 무선 충전 기술은 송칭 장치를 통해 주파수를 이용하여 전력을 실어 보내면 수신 장치가 그 주파수에서 전력을 뽑아내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원리입니다. 송신기에서 10W에서 20W 사이의 출력 파워를 전송하지만 받는 쪽, 즉 수신기는 5W 미만의 저전력을 수신합니다. 때문에 수미터 내에 있는 여러 전자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자기장 형태로 변환시켜서 전송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아직은 특수 코일이 내장된 전자기기만 충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충전 방식은 충전기 한 대에 하나의 기기만 충전이 가능하였고요. 충전기와 기기가 반드시 접촉을 해야 충전이 되었습니다. 주파수를 이용한 무선 충전 방식은 여러 개의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고 거리에 제약이 없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충전 효율이 조금 부족해서 개선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 있는데 에너지 전송 거리를 늘리기 위한 기술 개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원거리 무선 충전 상용화 기술이 실생활에 적용되면 모든 전자제품에 실시간으로 무선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레카!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센터. 사람의 발목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스마트 로봇 의족을 개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상용화까지 성공했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새로운 연구 과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국내 상하지 절단 장애인분들이 외국 장애인들에 비해서 이런 기술의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을 잘 접목하면 국내 절단 장애인분들도 이런 기술적인 혜택을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관련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로봇 의족은 기존의 딱딱한 의족과 달리
사람의 발목과 비슷한 움직임이 가능한데요. 걸을 때 바닥을 차는 힘을 구현해 자연스럽게 걸으면서도 피로와 통증을 줄일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입니다. 발목과 발바닥에 내장된 센서가 보행자의 보행 상태를 판단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네, 기본적으로 로봇 의족이 이제 정상인의 걸음걸이를 모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발바닥이 어디가 닿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 중간, 앞부분 어디 닿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서 그 부분에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발목 부위에 이제 모터와 기어, 그다음에 위치 센서, 그다음에 힘을 잴 수 있는 센서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이제 발 뒤꿈치가 닿고 그 발바닥이 전체가 닿은 다음에 발이 전체적으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차는 힘을 내줘야 이제 앞으로 추진력을 얻어서 걸을 때 덜 힘들고 빠른 속도로 걸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상인처럼 걸을 때는 그래서 차주는 동작을 로봇 의족이 해주면서 앞으로 걷는 힘을 도와주고요. 각각의 센서가 보내는 신호를 내장된 컴퓨터가 분석해 상태에 맞게 로봇 의족을 동작하게 해주는 원리인데요. 무게는 기존 제품보다 가벼운 1kg가량. 발목에 구동 모터와 스프링을 함께 적용한 독창적인 설계로 제품의 무게를 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터리 소모로 인해 갑자기 작동이 멈추는 비상시에도 자연스러운 반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를 통해 보행 안정성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보행자의 속도와 걷는 방식을 데이터로 수집해 평지는 물론이고요. 계단이나 산같이 가파른 곳도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제작되었는데요. 내부에 있는 컴퓨터가 보행 상태를 파악해 단계마다 사람 발목과 같은 움직임을 낼 수 있도록 제어해주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배터리 잔량을 체크하는 것이 가능하고 한 번 충전하면 4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상용화를 앞두고 목함질의 폭발 사고로 오른쪽 발목을 잃은 김정원 중사에게 전달해 화제가 됐는데요. 김 중사의 보행 패턴을 2개월간 분석한 뒤 최적화된 스마트 의족을 제작했습니다. 이제 실제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죠. 저희가 17년도에 기술 개발을 한 이후에 2018년도에 상용화를 위한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뇌졸중이나 마비 증상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착용형 그런 그 재활 로봇도 개발 예정에 있습니다. 유레카!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전철에 기술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해 경산에 위치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시험 운행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앞서 소개한 전기버스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통상에 흔히 접하는 무선급전 방식은 이제 코일과 코일, 원심형 코일을 맞대서 전력을 전송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구조로 이루어진 반면에 저희들은 열차의 주행 중 충전을 위해서 그 급전 코일을 그 선로 연변을 따라서 쭉 시설되는 형태의 코일을 개발을 해서 시설화했습니다. 자기 부상 열차처럼 철로 위에 떠 있지만 에너지의 송수신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에너지를 모아주는 장치가 열차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의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조 장치가 지상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받는 집전 장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 공급되는 60kHz의 고주파 전원을 이 집전 장치를 통해서 픽업을 하고 그 전력이 차량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지상에 설치된 무선급전 코일하고 차량에 설치된 무선급전 픽업 코일 사이에 60mm 정도의 갭을 유지하면서 1.22MW까지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선로의 형태도 기존 열차의 것과는 다릅니다. 선로 연변에 설치된 제3궤조. 제3궤조가 이제 파워레일과 접지레일,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파워 레일과 접지 레일 사이를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콜렉터 슈 마찰을 하면서 이제 접촉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플러스 전원이 일로 들어가고 차량에서 사용하고 다시 이제 접지 레일로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로 전력이 공급이 됩니다. 기존 선로와는 달리 2개의 레일을 활용한 무선 충전 열차. 이 레일을 활용하면 전력을 공급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거 경전철 선로와 차이점은 또 있습니다. 경전철 정류장마다 설치되었던 고압 전선이 사라진 것인데요.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도시의 미관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무선 전력 전송을 채택함으로 해서 그 전차선과 같은 구조물을 우리가 단순화시킬 수 있고 또 밖으로 드러난 도체를 드러나지 않게 함으로 해서 감전이나 이격 등의 여러 가지 부조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